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강체 운동화 계속 하겠습니다. 용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차이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었고, 질점이 운동과 강체 운동의 차이, 네, 강체의 키네매틱스와 질점의 키네매틱스의 차이,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강체의 키네매틱스를 가지고 질점의 운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 평면 운동, 평면 운동에 대해서 지금 3회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평면운동이라는 게 말 그대로 평면상에서 운동하는 경우죠. XY 평면 또는 XZ 평면, 수직면, 수평면, 뭐 경사면, 어쨌든 그 평면에서 강체가 돌아다니는 것이 강체의 평면 운동이죠. 그러니까 3차원 운동이 아니라 평면 2차원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우리가 평면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지죠. 평면 운동으로 가정하는 순간 그 강체의 키네매틱스에서 여기 있죠? 예. 이 식에 보면 고정축 뭐 평면 운동을 가정하면 오메가 크로스 R이 R 오메가 탄젠셜 벡터가 되고 가속도 벡터는 이 탄젠셜 부분에 알파 크로스 R이 R 알파 탄젠셜 벡터 그다음에 오메가 크로스 R이 R 오메가 스퀘어의 노멀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 운동을 생각하면 이 평면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바라보고 있는 노트북 화면 이 자체가 평면이잖아. 그러니까 이 탄젠셜 벡터와 이 탄젠셜 벡터 방향과 노멀 벡터 방향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직관적으로. 근데 이게 3차원이면은 이 3차원상의 이 탄젠셜 벡터, 노멀 벡터의 방향을 우리가 그건 3차원 공간상의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잘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평면은 말 그대로 평면이니까 이 접선, 법선 방향을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이 평면상에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운동의 방향을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 예. 그래서 평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3차원 운동의 경우에는 그 직관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벡터 연산만을 믿어야 돼요. 오메가 크로스 R, 알파 크로스 R, 오메가 크로스 R. 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탄젠셜 벡터, 노멀 벡터가 어디라는 걸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게 상상이 되면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대단한. 근데 평면이면은 탄젠셜, 노멀 분명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평면 운동을 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관에 의존해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평면 운동인 경우에는 그 접선 방향과 법선 방향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 또는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절대운동 해석법, 그다음에 상대운동 해석법, 그다음에 순간중심법 이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지난 얘기도 그 얘기를 했네요. 결국 상대운동 해석법, 그러니까 강체 내부의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상대운동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말을 했죠. 강체 내부의 임의의 두 점 A, B 사이의 속도 관계, 가속도 관계. 다시 말하면 A, B 두 점 사이의 위치 벡터 R과 그 강체의 각속도 오메가, 각가속도 알파로 그 두 점 사이의 속도 관계, 가속도 관계를 이해하는 거. 이 식이죠. 예. 위치 속도, 가속도. 그게 이제 상대운동의 개념인 건데, 이 상대운동의 개념을 깔고 있으면 절대운동 해석법과 순간중심법이라는 것은 뭐 그거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목적지를 가는데 그 뭐 가끔 이제 지름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름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디 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여기 옆에 딱 보니까 샛길이 있네. 이렇게
뭐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 순간중심법과 절대운동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른 어떤 새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렇지만 정통은 이 상대운동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상대운동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강체, 여기 보면 이제 플라이휠이라는 강체가 있고 커넥팅 노드, 연결봉이라는 강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피스톤이라는 강체, 물론 피스톤은 지금 병줄 운동만 하고 있는 질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강체로 구성된 슬라이드 크랭크 메커니즘에서 이 슬라이드 크랭크 메커니즘의 운동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포인트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슬라이드 크랭크 기구에서 이 피스톤 B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 또는 이 플라이휠과 연결된 A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알고 싶은 겁니다. 또는 이 커넥팅 노드의 무게중심의 위치 속도, 가속도. 네, 그걸 규명하는 걸 이른바 해석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운동학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기구에서 어떤 특정 포인트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그걸 이제 규명하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하냐? 그건 기계 설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체의 임의의 한 점을 생각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이 A점은 A점의 플라이휠에 속하기도 하지만 커넥팅 노드에도 속하잖아요. A는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 B점은 커넥팅 노드하고 피스톤이 공유하고 있는 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점의 또는 가속도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강체 내부 여기 B점이라고 있는데 뭐 B점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여기 피스톤이 B점이라고 봐도 좋아요. 어떤 강체 내부의 한 점이에요. 어떤 임의 한 점 B점의 운동은 임의의 A점의 병질 운동과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운동의 합과 같다. 이게 상대 운동 개념이지. 이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 이게 위치, 속도, 가속도잖아. 위치, 속도, 가속도.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가 따지고 있잖아. 위치.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는 것은 결국 위치, 속도, 가속도가 뭐 변하거나 유지하거나 뭐 0이거나 이렇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그 보통 막대, 이렇게 여기 보면 막대죠. 막대는 상대적으로 이제 길이가 긴 걸 막대라고 그래. 꼭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생겼다고 막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양이 좀 이렇게 뭐 형상을 갖더라도 상당히 이 폭에 비해서 길이가 길면 우리가 그걸 막대 로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바퀴는 그 디스크 실린더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면이 원인 물체를 우리가 이제 바퀴, 디스크, 실린더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단면을 딱 잘랐을 때 그게 이제 원인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얇으면 디스크라고 하고 좀 길이가 길면 실린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퀴와 막대의 운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막 바퀴 아니면 막대 또는 막 바퀴와 막대의 조합. 이 슬라이드 크랭크 기구도 결국 바퀴와 막대의 조합이잖아. 예, 그래서 먼저 이제 3회5회1절의 절대운동 해석법에서 이제 바퀴의 운동 예제가 바로 나오는데, 예, 여기도 또 강조해놨나요? 뭐라고, 또 바퀴 운동에 대한 이해가 그 강치의 키네매틱스의 뭐 핵심이다라고 딱 이제 강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이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바퀴가 이제 굴러가는데, 이렇게 굴러가는데, 바퀴의 원주상의 한 점을 딱 잡은 거예요, A점. 이 A점을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A점을. 이 A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A점이 이제 이게 굴러간다는 얘기는 이 세타가 변한다는 얘기지. 세타가 변하면은 A점은 어딘가 이동해 왔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제자리에서 회전만 한다 그러면 이제 A점이 이렇게 따라가지만 회전하면서 중심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의 이동 거리는 요만큼이라는 얘기지, 요만큼. 이건 조금 상상할 수 있죠. 만약에 A점이 이 휠이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동 거리는 보통 여러분 2파이 R 그렇죠? 2파이 R. 어?
그렇잖아. 2파이 R. 여기 R 빠졌다. 그죠? 빠졌다. 이 N은 이제 넘버 오브 레볼루션. 회전 쓰고, 우리,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한 바퀴 돌면 이제 2파이 R만큼 그 이동한 거죠. 예. 또, 이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이잖아. 2파이 R.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2파이 R만큼 이동한 거지. 2파이 R만,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이게 이제 한 바퀴 N 바퀴 돌았다. 그럼 요만큼이 이동한 거지. 여기 R 빠졌어요. 여기. EN 파이 R까지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중심만을 먼저 바라보면 중심점을 먼저 바라보면은 중심점의 이동을 생각하면 중심점의 x 방향으로 이만큼 en 파이 r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리고 요 지면에서의 이 y 방향은 항상 반지름 r로 일정하죠. 반지름은 일정한 거리니까. 그러니까 중심점 이런 좌표를 갖고 있는 거죠. 요거를 미분한 것이 중심점의 속도지. 중심점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중심점의 속도는 VO라고 한다면 X방향 성분은 R 세타다. 이렇게 되겠지. EN 파이 R은 상수잖아. 이건 상수.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고 요게 X방향 성분이고 Y방향은 요건데 Y방향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R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상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Y방향의 속도는 없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중심은 R 세타다. 세타 다시 뭐예요? 세타다. 세타 다시 이걸 우리가 각속도라고 정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R 오메가의 방향은 X방향. X방향이라고 하지 말고 지면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원의 중심은 항상 지면 방향으로 일정한 벡터를 가지면서 R 오메가의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중심점 이동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굴러갈 때 중심점을 바라보면 이렇게 똑바로 이제 이 중심점이라는 점은 이렇게 직선을 따라 쭉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원주상의 한 점 A를 생각하면 사실 이제 원주상의 A점이 아니라 내부의 한 점이라고 생각이 좋습니다. 내부의 한 점, A점을 갖다 안쪽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이 반지름이 좀 줄어드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원주상의 A점은 그냥 원래 그 바퀴의 반지름 아래 위치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주상의 A점뿐만 아니라 이 바퀴의 모든 점의 속도 가속도를 지금 우리가 이제 따질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은 자 이거 바퀴가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 A점은 이제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동해 나는데 이거 굴러가면서 그래서 이제 요만큼 세타만큼 회전했다 그러면은 요만큼 요 위치로 왔을 거잖아요. 그럼 요 A점의 X방향 위치, Y방향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동한 거리는 자 여기 세타를 좀 많이 그렸는데 A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세타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점의 X방향 위치는 원점 H 플러스 R 사인 세타. 맞죠? 그 다음에 A점의 Y방향 위치는 R 플러스 요만큼이 뭐예요? R 코사인 세타잖아. 이거잖아. 요게 굳이 말하면 이게 이제 어떤 기하학적 관계지. 기하학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운동 해석법이라는 것은 이런 기하학적 관계를 끌어내서 그걸 양변을 미분함으로써 속도, 가속도를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결국 이제 교과서 예제에 나와 있는 답인데, 그 위치는, 자, A점의 위치는, 자, X방향 위치, Y방향 위치. 예. 사실 이제 상대운동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쨌든 굳이 이제 절대운동 해석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상대운동 얘기를 안 하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A점의 X방향 위치는 원점의 H 플러스 R 사인 세타. Y방향은 Y0 플러스 Y0가 근데 뭐예요? 이게 Y0가 R이지. Y0라고 하지 뭐 Y5라고 얘기했다. 높이는 R이잖아. 반지름. 그러니까 이 Y5의 미분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A점은 임의의 세타에서 X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고 Y방향으로는 이만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 보면 A점 여기 탑 포인트에 있었는데 이게 굴러가면서
A점만 따라가 봐. A점을 따라가 A점 점선을 따라간다는 거거든. 이렇게 쭉 따라와서 요게 이제 반 바퀴 돌면 이제 지면으로 오겠죠. 반 바퀴 돌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오지. 이렇게. 그치? 네. 그러니까 A점. A점을 따라가면 쭉 바닥에 닿다가 다시 탑 포인트로 올라가는 한 바퀴 돌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게 바퀴의 롤링이죠.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이제 그게 A점의 속도죠. 그래서 X방향 속도 성분, Y방향 속도 성분은 XA를 미분하면 이런 관계가 있고 이걸 미분하면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세타 닷은 오메가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아르메가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VX, 그러니까 속도의 X방향 성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르메가 사인 세타가 속도의 Y방향 성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것이 가속도지.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거나 위치를 두 번 미분하거나 결론적으로 알파는 이제 세타 2닷, 세타 닷은 오메가, 세타 2닷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R알파 1 플러스 코사인 줄여서 C라고 씁니다. C세타 마이너스 R오메가 스퀘어의 S세타. 이게 가속도의 X방향 성분이고 마이너스 R알파의 사인 세타 플러스 R오메가 스퀘어의 코사인 세타. 이게 가속도의 Y방향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반바퀴 돌았을 때 반바퀴 돌면 어떻게 될까요? A점이 요 지면 접촉점에 도달하겠죠? 세테크 180도를 집어넣어 보세요. 세테크 180도를 집어넣으면은 자,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이잖아. 사인 180도 0이잖아. 그러니까 속도 성분이 없죠. 세타가 180도일 때 A점의 속도는 0, 0, 0. 그러니까 X 성분도 0, Y 성분도 0. 이렇게 되죠.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상의 한 점이 지면에 접촉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속도가 0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를 보면은 이 속도의 X성분, Y성분의 변화를 보면 요 X축은 이제 이게 이제 세타가 되겠지. 자, 어떤 속도를 VX 성분을 갖고 있다가 쭉 0으로 떨어지는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결국 이제 세타가 180도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휠은 굴러가는데 중심은 항상 일정한 어떤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중심의 속도는 R오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원주상의 한 점의 속도는 자, 그 세타 값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여기 있죠? 이게 VX와 VY의 스퀘어 루트가 속도의 크기죠. 그거까지는 그리지 않았는데 속도의 크기를 생각하면 이제 VX와 요거의 스퀘어 루트를 하면 이제 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는 속도 성분을 따로따로 그렸어요. 이거 스퀘어 루트 하면 어떻게 될까? 예. 어쨌든 속도 성분이 X성분, Y성분 0이 되니까 이건 속도의 크기 분명히 0이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세타 180도일 때는 속도가 0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0도를 지나면 다시 속도가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해서 원래 자기 속도로 돌아오지. 한 바퀴 돌면. 그 다음에 가속도를 보면은 가속도 세타 있고 180도. 그러니까 반 바퀴 돌았을 때의 가속도를 보면 요 AX 성분은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잖아. 사인 180도 0.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거 0이 돼버리죠. AX는 0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 180도를 집어넣으면은 사인 180도는 0이잖아요. 근데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점이 바닥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속도는 0이 되고 여기 적었지만 가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R 오메가 스퀘어의 가속도 성분을 갖는다. 이게 가속도예요.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어떤 그 접촉점, 그러니까 휠이 운동할 때 접촉점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0이 된다. 그때의 가속도는 중심을 향해서 R 오메가 스퀘어의 크기를 갖는다. 예. 이게 이제 휠 운동의 특징이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경로를 보면은 여기 참 재밌는 문제인데 여기 경로죠. A점의 경로의 X방향 성분, 요거 이제 Y방향 성분인데 요거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요건 이제 세타에 대해서 그린 건데 요건 이제 여기 X축과 Y축에 대해서 그리면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 이런 이제 마치 그 만두 모양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그 유명한 사이클로이드 문제입니다. 사이클로이드.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나 다닐 때 사이클로이드 그 수능 준비할 때 뭐 이거 사이클로이드 이거 아주 뭐 다들 이거 공부하더라고. 내가 왜냐면 옛날에 그 수시 시험 문제 내려갔을 때 이 사이클로이드를 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뭐 학원에서 필수로 이건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이 사이클로이드 저기 그 수시 준비하면서 공부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뭐 한 학생들 많죠. 그럴 때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인데 이게 근데 사실 사이클로이드를 지금 뭐 여기서 그걸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닌데 원래는 이렇게 이게 어떤 A점에서 여기 이제 지면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최단 강화 곡선이라고 하죠. 최단 강화 곡선. 이 B점에 도달할 때 이게 직선을 따라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원을 따라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거든. 그 옛날에 그 당대의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뭐 갈릴레이 뭐 파스칼, 뉴턴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길을 따라가야 가장 빨리 갈 것이냐. 네, 여기 그려보면 뭐 당연히 직선 아니겠냐? 이렇게 직선을 따라가는 게 뭐 빠르겠지? 아니야. 왠지 보니까 이 원경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정말 어떤 게 답이냐? 찾아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답은 뭐냐면 사이클로이드가 답이라는 거예요. 사이클로이드는 굳이 얘기하면 이 직선 경로와 원 경로의 요 중간쯤 됩니다. 요 중간, 요 사이. 잘 못 그리겠는데 요 사이 이렇게 돼요. 이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거든. 사이클로이드. 근데 재밌는 것은 원운동에서 이 원주상의 한 점을 따라가면 그 경로가 사이클로이드 경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자연의 신비거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딱 이렇게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시간 강화 곡선. 그러니까 A점에서 B점까지 갈 때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그 곡선이 이게 사이클로이드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그 역사적으로 중요하냐면 말이 좀 길어지네. 이 사이클로이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국 미분과 적분이 발견된 겁니다. 뉴턴이라든지 라이프니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분과 미분, 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 내가 먼저 발견했다고 그 당시도 막 싸웠고 그랬거든. 근데 어쨌든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찾는 과정에서 미분학이라는 개념, 적분학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문제냐는 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미적분이라는 게 결국 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이클로이드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찐빵을 찌잖아. 찐빵을 찌면은 딱 정확히 이 찐빵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딱 찌잖아요. 그러면은 요 곡선이 정확히 사이클로이드라는 거야. 이 정말 자연의 신비. 뭐 나 혼자 감탄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학 설계에서 여러분들 저기 성산대교 같은데 아치 있잖아요. 아치. 그거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교 저기 보면 남해 같은 데 뭐 현수교 있잖아요. 현수교의 그 케이블의 아치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사이클로이드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대충 곡선이 아니에요. 그게. 네, 그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사이클로이드 보니까 반가워서 내가 지금 얘기를 길게 했거든. 예. 어쨌든 이 원이 굴러갈 때 원주상의 한 점을 따라가면 이 XA와 YA의 경로가 바로 그 유명한 사이클로이드 경로와 일치한다는 거. 예,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접촉점에서의 속도는 0으로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가속도는 아로메가 스퀘어의 중심 방향을 향한다는 거. 이것도 아까도 그랬죠? 이 방향을 향한다는 거.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속도가 이런 방향을 갖는다는 거. A점이 접촉점, 지면에 접촉했을 때 그런 얘기죠. 여기서 질문 있을까요? 네.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그림에서 A점이 굴러갈 때 점선을 따라갑니다. 점선을 따라가서 접촉했다가 돌아온다.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건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하면서 A점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거에 따라 속도는 이렇게 이제 0으로 떨어지는데, 요거 Vx, Vy를 스퀘어루트 하면 어떤 크기를 갖겠죠? 대충 이런 모양으로 요것도 0으로 떨어졌다, 다시 증가했다, 떨어졌다, 증가했다. 이렇게. 속도도 역시 이런 모양으로 증가했다, 0으로 떨어졌다, 증가했다, 0으로 떨어졌다, 증가했다, 0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제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것이 원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 네.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원이 지금 그 굴러가면서 각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일정합니까? 아니면 매 순간 바뀝니까? 그건 문제에 따라 다르지.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각속도가 변하죠. 그러니까 알파가 존재할 수 있지. 알파는 이제 그 각속도의 미분이지. 예. 사실 알파도 변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운동학이라는 게 위치, 속도, 가속도를 따지고 있는데 가속도도 일정하다는 법은 없잖아. 가속도의 미분을 그래서 우리가 저크라고 하거든요. 각도도 마찬가지죠. 세타, 오메가, 알파. 알파의 미분도 있을 수 있죠. 예.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뭐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각가속도를 갖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 다르다. 네. 네. 그 다음에 막대의 회전을 보면 이것도 이제 상대운동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간단히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인데 기하학적 관계를 보자는 거야. 기하학적. 일단은 이제 A점과 B점은 이렇게 이제 이 벽을 따라서 미끄러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B점은 문제야 아마 B점의 속도가 얼마다 이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B점의 속도를 알려주고 A점의 속도를 구하라. 뭐 또는 이제 이 오메가 알파를 구하라.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뭔가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는 벌써 이제 A점과 B점의 벡터의 크기는 몰라도 그 속도의 크기는 몰라도 방향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을 알려준 거라니까. 절반. 그러니까 VB는 이 크기와 방향인데 방향은 I 방향. 수평 방향. 그래서 이걸 알려준 거죠. 근데 VA도 어떤 크기를 갖고 방향은 예, 네, Y 방향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A점과 B점 그 속도 벡터의 절반은 알려주었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B점의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 만약에 일정하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B점의 가속도는 0이다. 그런 얘기죠. 기본적인 구속 조건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하적 구속 조건을 보면은 이 막대의 길이 L은 변하지 않잖아요. 막대의 길이는 L로 일정하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 A점과 벽이 이루는 각도를,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게 A점이 내려오고 B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겠죠? 네. 이렇게 돌겠죠. 시계 방향을 돌겠지. 그러면은 이 오메가는 세타의 시간 변화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세타가 좀 미끄러지면 점점 증가하지. 그러면서 오메가가 이제 세타의 시간 변화율이 오메가가 되고,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각속도가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죠. 알파는 오메가의 다시다. 이거 세타의 9번 미분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A, B하고 여기 뭐 5점이라고 하면 이게 삼각형을 이루잖아. 삼각형으로부터 우리가 XB 거리, 요 거리. 이게
그러니까 원래 막대가 이렇게 딱 벽에 이렇게 서 있다가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막대가 딱 서 있었어. 그럼 그때는 이제 xb가 0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xb는 L 사인 세타의 어떤 이런 구속 조건을 갖잖아요. 기하적인 관계잖아요. 그다음에 y의 높이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a점 여기 있다가 이제 세타가 증가하면서 a가 이렇게 L 코사인 세타로 점점 이제 길이가 감소하겠지. 그럼 요거의 미분이 그 B점의 속도 또는 그리고 A점의 속도가 되겠죠. 요걸 미분하면 XB 닷 이게 뭘까요? 결국 이게 B점의 속도죠. 속도의 크기. 네, 요건 벡터가 아니고 이제 크기만 되어 있으니까 크기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될까요? L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L 세타 닷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L 세타 닷 코사인 세타 이렇게. 속도의 크기는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만약에 속도의 크기를 알려줬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m/s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타다, 오메가는 얼마다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A점의 위치는 L 코사인 세타였는데 이걸 미분하면 이제 A점의 우리가 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지. 네. 방향은 이제 여기서 이 그림 자체가 방향을 알려준 거지. 그림 자체에서 A점의 속도 벡터는 이 수직 방향이라는 거를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YA의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이게 이제 A점의 속도의 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 미분이니까 세타 닷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아랫 방향으로 이제 A점이 내려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네, 마이너스 L 오메가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점의 속도는 여기에서 구한 오메가를 여기 대입하면 그죠? 네. A점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타가 45도일 때 속도를 구하라. 세타 45도 집어넣으면 되겠죠. 또는 이게 막대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미끄러지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딱 누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이게 세타가 몇 도예요? 이때는 90도가 되나요? 90도가 되는 거죠? 세타 45도일 때, 세타가 0도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요때는 이제 요 순간에 B점의 속도는 이렇게 될 것이고 요 순간에 A점의 속도는 이렇게 되지. 예. 그래서 꽉 부딪히겠지. A점이 바닥에 딱 부딪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막대가 바닥면에 완전히 들어 누울 때의 속도를 구하라. 그럼 세타 있고 90도 때의 세타 90도를 집어넣어서 A점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건 문제에 따라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에서 오메가를 알려주고 이게 이제 그 막대의 회전 각속도는 얼마였다. 그러면 세타가 60도일 때 A점과 B점의 속도를 구하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 관계식. 기하학적 구속에서 나온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하여튼 모든 그 운동학 문제는 뭔가 알려주고 뭔가 미지수를 구하라고 하죠. 근데 그 미지수 개수만큼 반드시 수식의 개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만 여러분 교과서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한마디 더 했잖아. 근데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문제는 없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력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잘 차려진 밥상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 예,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고 실제 엔지니어로 활약할 때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예, 그렇게 친절한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에서 이제 뭐 어쨌든 메케니컬 엔지니어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그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굳이 안 풀어도 돼. 예, 그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엔지니어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잘 정리된 어떤 정의된 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제 어떤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하고 어떤 뭐 물리적 관점에서 따른 어떤 적절한 가정, 어썸션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슬라이더 크랭크 메커니즘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게 이제 AB는 크랭크로서 이렇게 이제 B점을 보면 이렇게 이제 B점을 이렇게 이제 원운동을 할 거잖아요. 피스톤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게 막 돌면서 피스톤은 이제 또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 커넥팅 노드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봐요. 상상. 커넥팅 노드는 요만큼에서 아마 요게 이렇게 돌면 이렇게 바닥에 오면 커넥팅 노드가 아래쪽으로 와가지고서 커넥팅 노드는 뭐 요 정도 위치여서 커넥팅 노드는 계속 이런 운동을 반복했죠. 그렇게 크랭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하게 돈다. 그러면 이 커넥팅 노드는 자 파이의 모션을 이렇게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피스톤도 어떤 그 일정한 폭을 가지고서 운동할 것이다. 이게 이제 슬라이더 크랭크 메커니즘이 되는 거지.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상대 운동 개념을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크랭크의 각속도 오메가 AB를 알려줘. 그러면은 B점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피스톤의 점 C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B점과 C점의 그 상대 운동 관계에 의해서 C점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그 뭔가 미지수를 줄 것이고 뭔가 일부의 정보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 상대운동 개념 전에 이렇게 삼각형, 이게 삼각형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좀 복잡해졌는데 여기 뭐 이제 여러분 딱 요 길이 눈에 보이잖아 벌써. 요 AB 길이가 LAB라고 한다면 LAB의 sin 세타 이꼴 요 컨덕팅 노드의 길이를 LBC라고 한다면 LBC의 요 각도는 세타라고 했고 요 각도는 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sin 파이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세타와 파이의 관계 이걸 한번 미분해주면 세타 닷과 파이 닷의 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의 관계. 이 세타 닷은 이제 그 크랭크의 각속도가 되는 거죠. 이 파이 닷은 이 커넥팅 노드의 각속도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요 양변의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그때는 이제 가까스도 관계가 있죠. 알파 AB와 뭐 알파 BC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오메가 AB 또 알파 AB와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B점의 속도, C점의 속도, A점은 현재 고정점이니까 A점의 속도는 0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강체 3개로 이루어진 슬라이드 크랭크 메커니즘 그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요 예제들 여러분들 다 풀어보고 뭐 저기 짝수 예제가 그 호목이지. 그렇다고 홀수 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 그건 아니지. 뭐 예제는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것이고, 예, 뭐 참고로 얘기하면 뭐 내가 이제 뭐 시험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짝수 문제 숙제니까 홀수 문제에서 하나 내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 뭐 그런 정도 상상을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예제를 풀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답을 딱 가리고, 예, 답을 가리고 계속해서 본문에 나왔던 그 원리들을 내용을 계속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더 빠른 방법입니다. 예, 그 끈기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상대운동 해석법은 뭐 이미 그 이전에 누차 얘기했던 그 개념을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시한 겁니다. 어떤 강체가 있어요. 임의의 강체. 이게 이제 휠일 수도 있고 막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또는 뭐 어떤 모양을 갖는 임의의 강체일 수 있는데 이 강체 2점을 잡았죠. 여기 보면 이제 강체 내부에 2점이에요. 왜 2점을 잡냐면 왜 2점 사이의 관계를 따지냐면 2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사실상 모든 점의 속도 가속도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 A점, B점이 강체 어느 점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점과 B점의 속도 관계, A점과 B점의 가속도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미지수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점의 속도를 알려주고 B점의 속도를 구하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요 강체의 오메가 알파를 알려주고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음, 또 B점의 속도를 알려주고 A점의 속도를 구하라, 가속도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미지수가 주어지는데 그 미지수는 이 위치 관계식, 그 다음에 속도 관계식, 그 다음에 이제 3회 5의 3절이 순간중심법이고 3회 5의 4절에서 상대가속도를 얘기하는데 이걸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상대가속도에서 이 또 가속도 관계가 있잖아요. 위치 관계, 속도 관계, 이 가속도 관계. 여기에서 뭔가 미지수가 되는 거죠. 뭔가 미지수가 됩니다. 속도 관계를 보면은 이제 VB 이꼴 VA 플러스 R 오메가 탄젠셜. 평면 운동의 경우에는 탄젠셜 벡터가 A를 원 운동의 중심으로 할 때, 이 원을 그릴 때 이 접선 방향이 탄젠셜 벡터죠. 그 다음에 B에서 A로 향하는 법선 방향, 노멀 벡터. 이렇게 여러분들 평면 운동의 경우는 탄젠셜 노멀 방향을 즉각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이제 미지수를 구하는 것이 이제 운동학 문제가 된다. 제일 간단하게 뭘까요? VA와 VB를 알려주고 뭐 오메가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고, 네, 오메가를 알려주고, 네.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그 양변을 비교하는 건데 여기 이게 평면이니까 평면 벡터니까 좌표 성분 두 개를 갖겠죠. 좌표 성분 두 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보면 왼쪽 VB는 오른쪽 VA 플러스 R 오메가 탄젠셜 벡터와 같다. 여기서 왼쪽은 뭐 XY 좌표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을 갖겠죠.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도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을 분해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얘와 같겠죠? 여기서 식 하나가 나오잖아요. 식 하나. 얘는 얘와 같아야 하잖아. 여기서 또 두 번째 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속도 관계식에서 미지수 두 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왜? 성분이 두 개니까. 근데 이 성분은 어느 좌표계로 분해해도 상관없습니다. IJ로 해도 좋고, 또는 탄젠셜 노멀. 왼쪽을 탄젠셜 벡터와 노멀 벡터로 표시하고, 오른쪽을 탄젠셜 벡터와 노멀 벡터로 표시해서 탄젠셜 벡터 성분은 서로 섞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 또 시가 하나 나오고, 노멀 벡터 성분이 서로 같다는 조건에서 또 시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식 두 개를 끌어낼 수가 있지. 근데 이 벡터의 속도 성분을 어느 좌표계의 성분으로 표시할 것이냐는 그 문제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을 해서 더 편리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편리한 쪽으로. 어느 좌표계를 이용하더라도 결국은 답은 같죠. 네. 마치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속도 벡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XY 좌표로 분해할 것이냐 또는 이렇게 탄젠션 노멀로 분해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문제에 따라서 예, XY 방향으로 할 것이냐 탄젠셜 노멀로 할 것이냐 어쨌든 그 성분의 스퀘어루트는 그 속도의 크기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제를 푸는 패턴이 다 이런 식이죠. 양변의 성분을 비교해서 식을 끌어내고. 이 가속도 관계식도 마찬가지죠. AB의 가속도,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B점의 가속도는 A점의 가속도 더하기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가속도. 그 상대 가속도의 내용은 R알파의 탄젠셜 플러스 R오메가 스퀘어의 노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AB의 벡터니까 성분 두 개를 갖겠지. 평면 벡터. 오른쪽도 어떤 두 개의 성분을 갖겠죠. 그럼 이 부분은 얘와 같고 얘는 얘와 같고 여기서도 식 두 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그 요구하는 미지수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 운동 해석법 다시 한번 보지만, 네, 강체 내의 임의의 두 점 A, B를 생각할 때, 자, 이게 고정좌표계예요. X의 고정좌표 그러면 A의 위치 벡터는 이게 A 벡터가 되겠죠. B의 위치 벡터는 이게 RB 벡터가 되겠지. A에서 B를 바라보는 상대 위치는 요거지. 그러니까 RB는 RA 플러스 RA 오버 B라는 것이 명백하죠. 그렇죠? 요거의 미분이 속도 관계식이죠. 요걸 미분한 것이 속도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RB 닷 이퀄 RA 닷 플러스 RB 오버 A의 닷. 근데 RB 닷은 VB, B점의 속도가 되는 것이고 RA 닷은 A점의 속도가 되는 것이고 RB 오버 A의 닷은 A점에 대해 B점의 상대 속도다. 근데 이 상대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다. 이걸 유도한 게 여러분들 3회 4절 그 고정축 회전 운동에서 이걸 유도했죠. 고정축 회전 운동에서 고정축 회전 운동에서는 물론 이제 A점이 고정돼 있으니까 A점의 속도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고정축에 대한 임의의 질점의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특별히 평면 운동의 경우에는 R 오메가의 탄젠셜 벡터로 단순화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있죠.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속도는 이걸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R 오메가의 탄젠셜 벡터. 탄젠셜 벡터는 원의 접선이다. 원. 내가 원을 잘 그릴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그리는 겁니다. 이 원의 접선 방향. 이 방향이 탄젠셜 벡터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노멀 벡터다. 좀 크게 그려볼게요. 노멀 벡터. A점이 고정되어 있다면 고정축 회전 운동이다. 근데 만약에 A점이 움직인다면 B점의 운동은 그 A점의 속도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A점 속도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가속도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 관계식도 고정축 회전 운동일 경우에 A점의 가속도가 0일 경우에는 상대 가속도는 요거와 요거의 합. 상대 속도의 미분이 상대 가속도죠. 그러니까 A점이든 B점의 상대 가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의 미분이죠. 그 미분은 오메가 닷 크로스 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닷. 걸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 가속도는 접선으로 R 알파의 크기를 갖고 이 법선으로 R 오메가 스퀘어의 크기를 갖는다. 그러니까 상대 가속도는 이 두 벡터의 합방향이죠. 이 방향입니다. 이건. 임의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메가가 일정하다. 이런 문제가 많죠. 오메가 일정한 각속도로 돌고 있다. 일정한 가속도로 회전한다. 그럴 때는 알파가 0이죠. 그럴 때에는 이 B점의 가속도는 항상 이 중심을 바라보는 방향. 등속 원운동이 바로 그런 경우죠. 이 B점만 바라보면 이 B점은 원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원경도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운동은 그런 얘기죠. A점이 고정돼 있으면은 B점은 완벽 그 자체가 원운동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A점도 이동하고 있다면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운동은 원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구분해야 되죠.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운동은 항상 원운동이라는 겁니다. A점에 대한 B점. 그 강체에 두 점이 있어요. A점과 B점이 있는데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운동은 항상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있다. 이럴 때. 그러면은 속도는 접선 방향이죠. 가속도는 접선 방향은 R알파, 법선 방향은 R 오메가 스퀘어의 크기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B점의 가속도의 방향, 상대 가속도의 방향은
요 두 개를 합친 성분이죠. 요만큼이 A, B 오버 E 오메가. 그러니까 오메가가 일정한 어떤 그 오메가 일정하다. 네, 일정한 어떤 각속도를 갖는다. 그럴 때는 이 탄젠셜 성분은 0이 되고 이 중심을 바라보는 방향만, 측방향으로만 계속 가속도를 느끼죠. 그게 이제 이른바 구심 가속도라는 게 그거지. 네, 센트리퓨걸은 원심이고 센트리피틀 악셀러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어떤 그 원운동 여러분들 그러니까 놀이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회전목마 같은 거 있잖아요. 회전목마 타면은 항상 밖으로 쏠려 나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원심력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원심력은 이거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그 회전목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B는 반대 방향의 그 어떤 가속도를 느끼지. 그런데 고정좌표계 입장에서는 그거는 구심 가속도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죠. 예, 구심 가속도, 원심 가속도가 차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스 때 또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 이 상대 가속도는 자, 접선 방향과 접법선 방향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된다. 위치 관계, 속도 관계, 가속도 관계. 상대 속도는 R오메가의 탄젠셜. 상대 가속도는 탄젠셜 성분 R알파, 노멀 성분 R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구분된다. 이 관계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지수 구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양변의 속도 성분을 비교하면 식 두 개를 갖다 끌어낼 수 있잖아. 여기 가속도 시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 시계도 양변을 비교하면 여기서 식 두 개를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속도 관계, 가속도 관계로부터 최대 미지수 4개까지는 해결할 수 있지. 미지수 4개. 그렇죠. 양변을 비교해서. 식을 4개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 식 4개에서 미지수도 4개까지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나머지 정보는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에서 뭔가 정보를 알려주죠. 그래서 충분히 양변을 비교해서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대운동 해석법에서 예제, 이런 예제들이 있는데, 막대 문제를 보면은, 자, 막대 문제를 봅시다. 여기 보면 B점이 2m/s 크기를 알려줬죠. 벡터도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VB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지. A점의 벡터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방향이, 지금 아랫방향, 이 Y방향이라는 거. 자, B점의 속도를 알려주고, 자, A점의 속도를 구하라. 자, 이 막대를 바라보면, 여기 A점이 있죠. 여기 B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무게중심, 그래비티, 센터 오브 그래비티, G라고 표시돼 있지? 이렇게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무게중심. 여러분들이 머리를 상상을 해봐요. 자, 이 막대가 이렇게 이제 회전하면서 지금 이제 중심이 이동하는 그 일반 평면 운동을 하고 있는데, B점은 항상 이렇게 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A점은 요 방향, 이렇게 요 방향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A점과 B점은. 그런데 A점과 B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곡선을 따라가겠죠.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장에서 학습했던 뭐 직선병진 운동, 곡선병진 운동 생각할 때 이 막대라는 강체 내부에 있는 A점, B점, 그 무게중심점을 생각하면 A점, B점은 직선을 따라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좀 상상을 해봐요. 이게 이제 여기다가 어떤 뭔가 이 곡선을 따라가면서 뭔가 바닥으로 쭉 내려가겠지. 응? 이것도 무게중심의 그 경로를 이렇게 그려보면 뭔가 나오겠지. 네. 그럴 때, 자, B점의 속도를 알려줬으니까 A점의 속도는 상대 운동 관계를 이용하면 A점의 속도는 B점의 속도 더하기 이번에는 B점에 대한 A점의 상대 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상대 속도는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B점을 원운동의 중심으로 해서 이 원의 반지름이 좀 크긴 한데 이렇게 원을 크게 그려가지고서 정말 못 그리겠다. 이 방향이 탄젠실 벡터가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원호를, 여기 이제 원호를, 이렇게 원호를 딱 그릴 수 있잖아요. 원호를 그리면, 요건 이제 순간적인 원운동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B점에 대한 엣지점의 상쇄 속도는, 이 막대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L이 결국 뭘까요? B점에서 A점까지의 위치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지. A점은 항상 아랫방향, B점은 수평 방향. 그 다음에 상대의 속도는 L 오메가의 이게 뭐지? 탄젠셜 벡터 방향이죠. 탄젠셜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은 VA의 속도 벡터는 자, Y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고 VB는 I 방향. L 오메가는 탄젠셜. 좌표계를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자, IJ를 탄젠셜 노멀로 분해하든지 아니면 탄젠셜 벡터를 IJ로 분해하든지 해서 양변의 속도 성분을 이렇게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지. 탄젠셜 벡터를 보면 이게 탄젠셜 벡터니까 이걸 갖다가 I 방향, J 방향 분해할 수 있죠. 이 각도가 뭐예요? 이게 세타잖아. 그러니까 탄젠셜 벡터는 탄젠셜 벡터 L 오메가 탄젠셜 벡터를 예, 그러니까 L 오메가 탄젠셜 벡터를 예, 이런 방향에 있죠. 요거를 요거와 요거로 분해한 거죠. 이거는 요게 세타니까 이건 뭐예요? L 오메가 코사인 세타에 그죠? 맞나요?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요런 걸 가지고 요 아래는 어떻게 될까요? L 오메가 사인 세타. 우리가 이제 y를 위쪽을 y로 정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겠지. 이걸 대입해주면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럼 양변을 비교하면 여기 식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VA 이꼴 VB 마이너스 L 오메가 코사인 세타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L 오메가 이꼴 아니지 여기 내가 좀 착각했네요. VA 이꼴 이거죠. 여기에 보면 왼쪽은 X성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엉터리 얘기했네요. X성분이 0이니까 이거 0이 되고 이거 뭐예요? 요게 그냥 V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식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잖아. 거기서 이제 미지수 두 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가속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B점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A, B는 요거의 미분은 0이지. 0이라는 얘기. 그럼 A점의 가속도는 B점의 가속도 더하기 B점에 대한 A점의 상대 가속도. 이 상대 가속도는 탄젠셜 성분, 노말 성분. 탄젠셜 성분은 R알파, 노말 성분은 R 오메가 스퀘어 노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탄젠셜 벡터와 노멀 벡터를 IJ 방향으로 분해해주고 할 수 있겠죠. 노멀 벡터는 이 방향이잖아. 노멀 벡터도 이렇게 X 방향, Y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분해해줘서 양변을 정리해주면 그러니까 XY 좌표계의 성분으로 정리해주든지 탄젠셜 노멀 벡터 성분으로 정리해주든지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어쨌든 여기서도 식 두 개를 끌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막대의 뭐 각가속도를 구하라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B점의 속도를 알려줬으니까 막대의 각가속도 그리고 A점의 가속도 이 두 개까지는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지. 시간이 거의 됐는데 질문 있을까요? 네, 오늘 좀 LMS가 안 돼서 좀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네. 교수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도 되죠, 물론. 얼마든지 해도 되지. 그 3.5.1 절대운동 해성법의 바퀴 휠의 롤링에서 음, 그 중심점의 이동이 R세타 플러스 EN 파이라고 하셨는데 음, 그 호의 길이가 결국 음. 중심점의 이동이니까 그냥 R세타 아닌가요? 그렇지. 맞는데, 세타가 이제, 한 바퀴 돌면 2파이가 되잖아.
아, 네. 예, 그러니까 거기 굳이 얘기하면 이 세타는 0에서 360도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이 파이 R이 반복되는 거죠. 한 바퀴 네. 돌면 이 파이 R 플러스 R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 얘기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도 오디오, 비디오 켜고 질문 좀 해봅시다. 자, 지금 수업은 끝났습니다. 나가도 좋고 질문 있는 학생들은 남아서 계속 질문하기 바랍니다. 저 교수님, 네, 그냥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조금 크게. 아까 그 사이클로이드 설명하실 때 음, 만약에 원이 경사면을 그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 음. 경사면이랑 맞닿을 때가 속도가 0인 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아까 수평에서 굴러가는 걸 생각했는데 경사면에서 굴러오거나 아니면 수직면에서 굴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 수직면에서 굴러 내려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도 그 접촉점의 속도, 가속도 관계식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예. 이동하는 그 지면 방향과 수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디오, 오디오 켜고 지금 뭐 세 사람, 네 사람밖에 안 켰네. 다른 사람들 저기 질문 하면 좋겠는데. 음. 이걸 녹화하니까 이거 비디오 킨 그 화면만 나오고 나머지들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 그것도 신기하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 그 이름이 적혀 있는 화면이 나오잖아. 이건 또 녹화가 안 되더라고. 여기 비디오 킨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가 한 사람 키면 한 사람밖에 안 나와. 자, 여러분들 비디오, 오디오 다 온 시키고 예, 자유롭게 질문합시다. 예, 어쨌든 저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바람도 쐬고 여러분들 좀 예, 알아서 잘 자기 관리하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너무 실내에만 있으면 안 돼. 밖에 나와서 일부러라도 카페 같은 데 가든지 그게 좋습니다. 움직여야 돼. 예. 학교도 나오고. 자, 누구 마지막 한 사람 질문 받고 마무리합시다. 자, 누가 마무리를 해줄까요? 네, 나 이게 보니까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더라고. 네, 항상 기다려주면 또 질문해요. 네. 지난 학기 그걸 많이 느꼈어. 교수님, 그 아까 네. 전에 음, 사이클로이드 설명하실 때 만약에 그 세타가 일정하지 않고 세타 다시 그러니까 각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각속도가 계속 바뀐다면은 그 사이클로이드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죠. 사이클로이드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사이클로이드는 그 경로를 말하는 거거든. A점의 그 경로. A점의 경로 기울기 같은 게 빨리 변하는 이동하건 거 늦게 아닌가? 이동하건 그 경로의 모양이 바뀌진 않죠. 그 경로 기울기 같은 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만약 아니죠. 각속도가 아, 그렇지 않죠. XA, Y의 경로의 모양은 근데 그거를 지금 생각한 건 시간에 따라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예, 사이클로이드 모양은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X방향과 XY 좌표, X방향과 Y방향의 그 성분을 플롯한 게 사이클로이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야. 그래서 착각한 것 같아. 아, 약간 그러니까 그 찐빵을 예, 뒤집어 놓은 모양과 비슷하거든. 이렇게 예, 사실 이제 그 최소 시간 강화 곡선을 하려면 그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뒤집어야죠. 뒤집어야만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곡선이 되죠. 아, 제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바뀐 거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질문 좀 많이 준비해 와서 질문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